니시카타는 못생기고 역겹고 패배자인 NPC처럼 사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뀐 건 한 악당이 그를 놀리기 시작하면서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복수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를 놀래키는 것이라고 결심했어요. 어느 날 반 전체가 수업에 집중하는 동안 니시카타는 장난감 상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타케치가 그 불완전한 인형머리에게 뭐 하고 있냐고 묻자 그는 별거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믿지 않았어요. 니시카타는 장난감 상자를 이용해 타케치를 놀래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연필로 씨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가 모든 것을 정리하기도 전에 사건이 발생했고 그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케이스가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떨어지면서 걸렸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그것을 건네며 열어줄 수 있냐고 물었다. 니시카타는 케이스를 집어들었고 쉽게 열리는 것을 보고 놀랐지만 갑자기 무언가 튀어나와서 거의 심장마비를 일으킬 뻔했다. 그것이 케이스에서 튀어나오자 그는 피를 말리며 비명을 질렀다. 겁쟁이 개의 비명이 그의 용기를 드러내자 다른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관심을 끌었다. 선생님은 그에게 귀에다 뚜껑을 넣으라고 말했다. 니시카타는 너무 창피했고 다케치는 계속 웃기만 했다. 그녀에게 연필 케이스를 돌려준 후에도 그를 쳐다보았다. 니시카타는 실패한 풍선 인형을 정리하면서 다음 계획을 세웠다. 그녀에게 마지막 웃음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타케치가 지우개를 빌려달라고 하자 그녀에게 건네주고 나서 그녀는 지우개와 크러쉬에 관한 옛 속담을 기억하냐고 물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지우개에 써서 다 쓸 때까지 사용하면 서로의 마음이 통한다고 믿었다. 니시카타는 그 속담을 기억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누구에게나 가장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말했다. 타케치는 그저 흥얼거리며 그의 지우개를 덮개에서 꺼내서 살펴보았다. 무슨 이유인지 니시카타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가 지우개에 자신의 짝사랑 이름을 적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타케치가 소리를 내며 그가 정말로 누군가의 이름을 지우개에 적었다고 믿게 만들었다. 당황한 그는 그녀에게 지우개를 돌려달라고 애원했고 그녀는 그렇게 했다. 그는 즉시 지우개를 잡고 살펴보았고 그녀가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 바보를 짜증나게 하여 소리를 지르게 만들었고 그녀가 그를 속여 거짓말을 믿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소리를 지르며 그는 그녀의 책상 위에 있는 그녀의 지우개를 발견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지 저는 총에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 남자는 그를 조용히 하라고 말했고 다음번에 목소리로 방해하면 입을 닫을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입을 닫게 할 것입니다. 니시카타는 사과하고 더 부끄러워하며 다시 앉았습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을 비웃고 있는 타케지에게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타케지는 재미있다며 단순히 그렇게 말하고 선생님께 화장실에 가도 되냐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화장실로 나가자마자 계획적인 니시카타는 그녀가 연필깎이를 책상에 놓고 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 누군가의 이름을 적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 위에 무언가를 썼고 그는 공포에 질렸다. 화난 조지, 미안하다 니시카타는 갈등했다. 한편으로는 그가 타케치가 누구에게 반했는지 알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싶지 않았다. 결국 그는 호기심에 굴복했지만 너무 겁쟁이라서 전체를 끄집어내지 못했고 첫 번째 편지로 만족했다. 편지는 낮게 적혀 있었고 재미있는 건 바로 이거였다. 이 바보는 그것이 자신의 이름이 아니어서 실망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스스로 설득했고 지우개 전체를 꺼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내려고 했다. 놀랍게도 거기에 쓰여진 것은 이름이 아니라 복도를 보라는 메시지였다. 그가 그렇게 했을 때 그는 타케치가 자신에게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보았고 이는 그를 충격에 빠뜨렸다. 그녀가 다시 그를 속였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교실로 돌아가서 그의 충격적인 얼굴이 고스트페이스와 꼭 닮았다고 말해 그의 당혹감을 더욱 가중시켰다. 그녀를 쳐다보지 않으려는 니시카타는 어떻게든 복수하겠다고 다짐했고 타케치는 그에게 행운을 빌어주었다. 다음 날 니시카타는 아침 일찍 학교에 갔는데 그는 싫어하는 당직이라서였다. 학교에 가까워지자 그는 고개를 들어 타케치를 봤다. 교실 창문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타케치를 보고 놀랐다. 교실에 도착했을 때 그의 머리처럼 교실은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타케치가 방에 숨어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경계를 풀지 않기로 하고 교실을 둘러보았다. 로키를 흉내내고 있는 그녀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으려 했다. 곧 그는 발판 아래에서 그녀의 신발이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가 자신을 놀라게 하려 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녀와 맞서기보다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고 책상에 앉았다. 그 후 그는 큰 소리로 집안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니시카타는 미찌가 계획이 실패하자 화가 나고 그녀가 숨어 나오면 자기를 놀리게 될 거라고 확신했었다. 그러나 그의 느리고 고장난 뇌가 갑자기 작동하기 시작했고 그는 미찌가 그렇게 명백한 실수를 범할 리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그는 일어나서 그녀가 숨을 수 있는 곳을 찾아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복도의 교실을 확인한 후 그는 청소도구장을 찾아갔다. 청소도구장에서 그녀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을 열었다. 예상대로 청소도구장은 비어 있었지만 그는 강단으로 달려갔다. 그곳에서 니찌의 신발만 발견했다. 그녀를 찾지 못한 것이 그를 멍하게 만들었고 그는 앉았다. 책상에 앉아 그의 마음이 그를 속였는지 궁금해했다. 갑자기 커튼이 쳐지고 타케치가 나타났다. 그로 인해 니시카타는 비명을 지르며 의자에서 넘어졌다. 타케치는 그의 상황을 보고 웃으며 그에게 커튼 뒤에서 셜록 놀이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니시카타는 또 한 번 속았다는 사실에 기쁘지 않았지만 타케치가 그의 비용으로 웃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책상에 앉았고 타케치는 니시카타에게 다른 누군가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 말에 니시카타의 뺨이 붉어졌다. 그녀의 말은 그녀가 있는 것을 즐긴다는 것을 암시했다. 그와 단둘이 있게 되어 그녀에게 그를 좋아하는지 물어보려 했다. 그가 말을 꺼내기 전에 클래스메이트인 미나, 유카리, 사나에가 들어와서 그는 용기를 잃었다. 세 소녀가 무언가에 대해 다투는 것을 지켜본 후 타케치는 니시카타에게 아직 아침 집안일을 끝내지 않았다고 상기시켜 주었고 그는 즉시 서둘러서 했다. 그날 늦게 니시카타가 남자 화장실에서 거울 앞에서 타케치가 그를 놀리는 것이 멈추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을 때 나카이가 들어왔다. 나카이는 그가 재미있는 표정을 연습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니시카타에게 그에 관해 물었을 때 그의 머릿속에 갑자기 불이 켜졌다. 그가 재미있는 표정을 완벽하게 하려고 집중하는 동안 나카이는 그에게 감정이 있는지 물었다. 다케치를 위해서 항상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니시키타는 즉시 그를 향해 몸을 돌렸고 나카이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질문을 잊어버렸다. 니시키타는 마치 미국의 탤런트 쇼에서 승리한 것처럼 기분이 좋았다. 그의 이른바 웃긴 얼굴이 나카이를 폭소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수업이 시작되자 그는 선생님이 그의 웃긴 얼굴을 보고 웃게 만들어 다케치를 곤란하게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다케치가 뭔가를 물어보려 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작은 거울을 사용해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주었다. 니시카타는 즉시 웃음을 터뜨렸고 그로 인해 선생님의 주의를 끌었으며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질책받았다. 그가 진정된 후 니시키는 그에게 웃음을 짓는 법을 가르쳐주며 말했다. 그의 계획과 웃음 짓는 얼굴 모두 독창적이지 않았다고. 그녀는 그에게 올바른 웃음 짓는 방법을 가르쳤고 만약 그가 그녀에게서 돌려보면 그의 옆모습이 그녀를 웃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니시카타는 그녀의 말을 따랐고 그들은 선생님과 마주쳤다. 선생님은 그에게 소리를 지르며 그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게 했다. 선생님이 떠난 후 니시키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지만 니시카타는 너무 부끄러워서 머리를 탁자에서 뗄 수 없었다. 며칠 후 그들은 서예 수업을 들었고 선생님은 각자 좋아하는 단어를 써보라고 했다. 타케치는 니시카타에게 서로에게 바라는 것을 써보자고 제안했고 그는 동의했다. 둘 다 글쓰기를 마친 후 서로의 글을 보여주었다. 타케치는 현상 유지라고 썼고 니시카타는 자제라고 썼다. 타케치는 그가 원하는 자제가 어떤 것인지 물었고 그는 자신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샤기와 스쿠비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멍청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에게 설명하자고 해서 그는 주제를 바꾸고 왜 상태 유지라고 썼는지 물었다. 다케치는 멍청한 친구에게 그녀가 그렇게 쓴 이유를 설명했다. 그녀는 그들 사이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는 비공식적인 반이 바보로 남고 그녀는 장난과 속임수의 여왕으로 남을 수 있었다. 니시카타는 다케치가 얼마나 악랄한 마녀가 되고 있는지에 매우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게임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결심하고 다른 것을 쓰자고 요청했다. 이번에는 그는 친절이라는 단어를 쓰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다케치가 자신이 천사보다 악마에 가깝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을 모르는 다케치는 의도치 않게 궁극적인 상황을 초래했다. 유노는 그의 글씨를 칭찬하며 역으로 공격해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순간적인 충격에 빠진 그는 붓을 떨어뜨렸고 그녀가 도와주었다. 그녀는 그것을 주워서 그에게 다시 건넸고 그로 하여금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그녀는 그의 뺨에 뭔가 있다고 말하며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그녀는 엄지로 그것을 닦아주었다. 이것은 니시카타가 타케치가 그를 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친절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는 쓴 내용을 변경했다. 그는 그녀에게 그만 놀리라고 말하기로 했고 타케치는 최선을 다해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녀가 그의 종이를 보여준 후에 그녀가 자신이 적은 것을 보여줬을 때 그는 놀랐다. 자신의 얼굴에 잉크가 묻었다는 메시지를 보고 그때 그는 교활한 여우 같은 소녀가 무언가를 제거한다는 핑계로 그를 만지던 중 그의 뺨에 잉크를 묻혔다는 걸 깨달았다. 일주일 후 영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니시카타에게 질문하셨지만 그는 집중하지 않아서 답을 몰랐다. 다케치가 숫자 16을 속삭였고 망설임 없이 그가 그것을 선생님께 반복하자 선생님이 분필을 던졌다. 그 남자는 영어 수업이고 수학이 아니라고 말하며 머리를 구름 속에서 벗어나 다시 수업에 집중하라고 했다. 니시카타는 창피함을 느끼며 다시 앉았고 타케치는 그에게 그 숫자가 어느 페이지인지 알려주기 위해 말한 것이라고 했지만 그는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복수하려고 결심했고 그녀가 선생님 질문에 답할 차례가 될 때까지 그녀를 산만하게 하려고 했다. 그리고 선생님이 드디어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니시카타는 웃음을 지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집중하지 않았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녀가 그에게 혼이 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놀랍게도 타케치는 그 질문에 정답을 맞췄고 그녀가 앉은 후 니시카타에게 자신을 멍청이 취급하지 말라고 말했다. 니시카타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다시 생각하며 다음에 무엇을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수영 수업이 있었지만 니시카타는 손 부상 때문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수영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는 그늘에 앉아 자신이 곤란한 상황을 한탄하며 다케치는 갑자기 다가와 그가 다친 이유를 물었다. 니시카타는 몇 마디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기에 그가 길고양이에게 손을 대려다 다쳤냐고 물었다. 그녀의 추측이 아주 정확하다는 것에 놀란 그는 바보같이 그녀가 점성술사냐고 물었다. 다케치는 웃으며 그녀는 그냥 그런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의 반응이 맞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대답이었다. 니시카타는 어색함을 느껴서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수영장에 있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며 주제를 바꾸려 했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친구 타케오가 여자들은 생리 중일 때 수영장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기억했다. 타케오가 생리로 인해 복통이 생긴다고도 했고 타케치가 배를 움켜잡고 있었으므로 니시카타는 그녀가 그와 함께 앉아있는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가정했다. 그런 다음 타케치는 그녀가 수영하지 않는 이유를 추측해보라고 했지만 그는 생리라는 말을 하는 것이 어색할 것 같아 그녀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는 용기를 내어 말하려 했지만 다시 생각해야 했다. 니시카타는 다케치가 자신을 함정으로 이끌려고 한다고 느꼈고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다른 답을 떠올리려고 했지만 떠오르지 않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다케치가 답이 있냐고 묻자 그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수영장에서 그부들의 다양한 수영복 크기를 무책임하고 교양 있는 패배자처럼 응시하고 있는 건지 물었다. 니시카타는 그들을 훔쳐보지 않는다고 맹세했고 다시 그녀 쪽을 바라보았을 때 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다케치가 수영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수영복이 부끄러워서인지 궁금해졌다. 그러나 그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무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첫 번째 선택을 했다. 하지만 타케치가 그의 대답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그런 걸 여자애한테 지적하는 건 무례하다고 말했다. 그때 그는 사과를 시도했다. 그녀는 단지 웃더니 곧장 체육복을 벗어 보여주며 수영복을 입고 있었다. 그걸 보고 그는 그녀가 자신을 가지고 논 것임을 깨달았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수영장으로 들어가는 그녀를 지켜보았다. 며칠 후
니시카타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었다. 다케치가 자전거를 타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와 함께 집에 가자고 제안했다. 그들이 걷는 동안 그녀는 그가 마시고 있는 주스가 맛있냐고 물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한 모금을 권했다. 다케치는 그의 캔을 받아들고 마시려 할 때 니시카타가 지적했다. 그렇게 하면 간접적으로 그와 키스하는 것이라고. 그는 그녀가 그와 키스하는 생각에 당황하길 바랐다. 하지만 다케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가 캔에서 마실 때 니시카타는 입을 벌린 채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녀가 개의치 않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녀가 캔을 돌려주었을 때 그는 그녀의 입술이 닿았던 자리를 계속 바라보았다. 그래서 타케치가 그가 그걸 마시지 않을 거냐고 물었다. 그는 마실 거라고 대답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붕괴되고 있었다. 그는 표정을 다잡고 캔을 입술로 가져갔다. 마시려던 찰나 타케치가 그녀에게 간접적으로 키스할 거라고 말했다. 그래서 한 번도 키스를 해본 적 없는 그는 당황하여 캔을 떨어뜨렸다. 타케치는 웃었지만 니시카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캔을 주워 근처 쓰레기통에 던졌다. 놀랍게도 그것이 간접적으로 들어갔고 그는 쿠로코가 된 기분이었다. 그는 또 다른 캔을 집어들고 다시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가 새로운 기술에 뿌듯해하고 있을 때 다케치는 도전해보았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바구니에 공을 넣지 못했고 니시카타는 그녀를 형편없는 슈터라고 조롱했다. 그래서 그녀는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다음 바구니를 넣는 사람이 이긴다고 말했다. 니시카타는 자존심이 넘쳐서 동의했다. 심지어 그녀가 이기면 자신이 그녀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다. 다케치는 그의 제안에 동의했고 그녀가 캔을 던지기 전에 그가 경기를 잃었을 때 말을 바꾸지 말라고 했다. 캔이 쓰레기통에 들어갔을 때 그는 놀랐지만 그냥 행운이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타케치가 그에게 다른 캔을 집어 던지려 할 때 첫 키스를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에 뇌가 잠시 정지된 것 같아서 그러다 실수로 쏘기를 놓쳤다. 니시카타는 패배한 채 무릎을 꿇었다. 그런데 타케치는 웃으며 그를 이겼다고 환호했다. 길을 계속 가면서 니시카타는 그녀가 자신이 지니까 어떤 나쁜 짓을 시킬지 궁금해졌다. 그런데 갑자기 타케치가 멈추더니 그에게 그녀가 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놀랐지만 그는 그녀에게 일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필요 없다고 거부했어요. 조금 후 니시카타는 집에 돌아와서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 팔굽혀 펴기를 하기로 했어요. 내일 다케지와 만날 때를 위해 정신적으로 준비하려고 했죠. 아쉽게도 그는 고쿠나 베지터가 아니었기에 팔이 금세 피곤해지고 몇 번이 팔굽혀 펴기 후에 얼굴을 땅에 끄덕였어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진우처럼 레벨업해서 다케지에게 그녀의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어요. 그는 그녀를 이기기 위해 계속 도전했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 그의 근육은 아팠어요. 그가 전날 한 모든 푸시업. 그리고 타케치가 그의 팔에 뭔가 잘못된 것을 느꼈을 때 그녀는 물어보았다. 그는 모든 게 괜찮다고 확신시켰지만 그녀는 그를 믿지 않았고 그가 반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찔렀고 그는 반응했다. 타케치는 그의 반응을 보고 웃었고 그녀가 마침내 멈췄을 때 그는 왜 아픈지 물어보았다. 그래서 그는 전날 근육 운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타케치는 게으른 니시카타가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했고 그에게 3일도 못 간다고 말했다. 니시카타는 그녀를 틀리게 하겠다고 다짐하며 혼자 웃었고 그래서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훈련을 계속했다. 며칠 후 그와 타케치가 함께 집으로 돌아가던 중 그녀는 그가 아직도 근력 훈련을 하고 있는지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타케치는 그가 포기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고 인정하며 그의 헌신에 칭찬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성장기 동안 너무 많이 훈련하면 키가 크는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에 니시카타는 놀랐다. 왜냐하면 그는 리보 대장을 존경했지만 그와 같은 키가 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또한 타케치가 자신보다 키가 더 크다는 생각이 싫었고 무언가 말하려고 했으나 그녀가 그의 말에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그것이 단지 소문일 뿐이라고 확신시켰고 그가 훈련을 진지하게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에 응답하자 니시카타는 얼굴이 뜨거운 철처럼 빨개지기 시작했다. 타케치가 이를 알아차리고 그를 웃으며 놀리자 그는 그녀가 평소처럼 그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학교가 끝난 후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미나는 친구들에게 우산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했다.
니시카타는 타케치가 책상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가 왜 그녀가 떠나지 않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그녀는 우산을 집에 두고 왔고 그는 웃기 시작했다. 심지어 그녀가 깜빡했다고 몇 마디 욕도 했다. 하지만 타케치는 그것들을 무시하고 그에게 우산을 함께 쓰자고 부탁했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니시카타의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는데 그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우산을 함께 쓰는 모습이 커플처럼 보인다는 것을. 마음을 돌리기 위해 그는 시도했다. 대화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바로 끝나버렸다. 그가 상황을 덜 긴장되고 어색하게 만들기 위해 다른 것을 생각하는 동안 그는 울타리 위에 앉아있는 개구리를 봤다. 그런 다음 그는 개구리를 잡아서 타케지에게 무서워하려고 했지만 타케지는 개구리를 그녀에게서 가져와서 얼마나 귀여운지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일본 버전의 프린세스 티아나인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기 전에 그녀가 개구리를 그의 어깨 위에 올려놓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니시카타는 거의 즉시 비명을 지르고 타케지는 그가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개구리에게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웃었습니다. 길을 계속 가면서 타케지는 니시카타의 오른쪽 어깨가 젖어가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그녀가 젖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이것은 니시카타의 심장이 말처럼 뛰기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도했습니다. 잡담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다. 타케지는 그를 놀리기 시작했지만 다행히 곧 비가 그쳤고 그는 그들이 각자의 길을 가기 전에 그만 놀리라고 부탁했다. 이틀 후 니시카타는 최근 수업 중 방해로 인해 선생님 사무실에 불려갔다. 선생님이 그를 꾸짖는 후 니시카타에게 방과 후 과학실을 청소하라고 말했다. 니시카타는 그 일이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다고 생각했지만 불평하지 않고 방과 후 과학실로 갔다. 혼잣말을 하며 청소 용품 창고를 열었고 거의 사고를 칠 뻔했다. 새로운 거대 타이탄은 두려움에 거의 피부를 찢을듯이 뛰어올랐다. 이것은 타케치가 옷장에 숨어 있다가 그가 문을 열기만을 기다린 후 그를 놀라게 했기 때문이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그녀가 왜 그를 일찍 순백의 문으로 보내려 했는지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냥 웃었다. 그녀는 옷장에서 나와서 그가 빗자루를 꺼내고 이를 더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다. 니시카타는 그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그들이 가위바위보를 할 것이며 진 사람이 방위 4분의 1을 혼자 청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니시카타는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신의 내면을 채널링한다면 변덕이 심한 사람이라면 그가 이길 테니 그래서 그는 동의했어요.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다케치는 돌을 쓸 거라고 말했고 그 말만으로도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그는 졌어요. 그녀가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청소하는 동안 나카이와 마노가 지나가다가 니시키타와 다케치를 방 안에서 발견하고 인사하러 멈췄어요. 나카이는 니시키타에게 왜 과학실을 청소하고 있냐고 물었고 니시키타는 수업 시간에 시끄럽게 굴었기 때문에 벌로 청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니시키타가 학교가 끝난 후에도 계속 있는 이유를 묻자 나카이와 마노는 눈에 띄게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하지만 나카이는 곧 회복해서 말했어요. 우리는 그냥 집에 가기 전에 놀고 있었다고. 니시카타는 믿었어요. 마노는 니시카타가 집안일을 하게 내버려 두자고 제안했어요. 그러자 나카이도 창문 밖으로 나가며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들이 떠난 후 타케지에게 니시카타는 나카이와 마노가 커플이라고 말했고 멍청한 바보는 놀라서 소리쳤어요. 그는 나카이가 마노와 많이 어울리고 있다는 걸 알아챘다고 인정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신참이라서 그들이 함께 있기 때문인 줄 몰랐어요. 타케치는 나카이와 마노가 지붕에 가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니시카타의 볼이 빨개졌어요. 과학실을 떠나기 전에 그들은 3번 더 놀이를 했어요. 가위바위보에서 니시카타가 모두 지고 그리앗 혼자 방을 청소하게 됐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니시카타가 더운 날씨에 대해 불평하자 타케지가 음료수를 사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지는 사람이 음료수 값을 지불하는 게임을 하자는 제안을 했고 니시카타는 그 조건하에 게임을 선택할 수 있다고 동의했다. 놀이터에서 높은 막대를 발견한 니시카타는 그 게임이 그것 위로 킥오버를 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그는 어느 날 우연히 킥오버를 해보고 성공했기 때문에 그게 이길 자신이 있다고 느꼈다. 그 순간 그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처럼 느꼈고 그래서 그는 타케지에게 자신이 그녀보다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타케지가 그녀가 치마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을 때
그는 기뻤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것으로 킥오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가 요구한 것은 그녀가 하는 동안 다른 쪽을 바라봐 주는 것이었다. 그래야 그의 방황하는 시선이 그녀의 속옷을 보지 않을 수 있었다. 니시카타는 그가 그렇게 하면 그녀가 도전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반박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가 보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그는 조용히 있었다. 그가 곧 돌아서자 타케지는 바에 매달려 킥오버를 했다. 하지만 니시카타는 그녀가 해낸 것에 설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도전이 끝난 후 다시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타케지 역시 동의했고 먼저 시도했지만 니시카타의 호기심과 그녀가 킥오버를 하는 척하는 것임을 증명하려는 욕구가 그를 마지막 순간에 뒤돌게 만들었어요. 그는 그녀가 정말로 킥오버를 했다는 사실과 함께 그녀가 치마 속에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걸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는 재빨리 고개를 돌리며 마치 방금 그가 게임을 위해 정한 규칙 하나를 어긴 것처럼 행동했어요. 결국 죄책감이 그를 괴롭혀서 그는 타케지에게 그것을 말했어요. 그가 패배를 인정한 후 음료수를 사 마셨다. 그녀가 주스를 마시는 동안 니시카타는 왜 그녀가 반바지를 입고 있을 때 그를 쳐다보지 못하게 했는지 물었다. 타케지는 그를 바라보며 그녀를 처음부터 쳐다본 것에 대해 세련되지 않은 아이라고 불렀다. 그녀가 떠나기 시작하자 그는 그녀를 쫓아가며 자신의 의도가 불순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려고 했지만 타케지는 듣지 않고 그를 놀렸다. 그날 밤 니시카타는 에어컨을 풀 가동하며 애니메이션을 보느라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감기에 걸려 학교에 갈 수 없었다. 학교에서 타케지는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그의 책상을 자꾸 쳐다보았다. 그녀가 마침내 집중하기로 결심했을 때 니시카타가 들어왔다. 선생님은 그에게 학교에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한지 물어보셨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 앉았다. 타케지가 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녀는 그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려고 머리를 뒤로 넘기며 그녀에게 괜찮다고 말했다. 이것은 그가 밤새 100% 상대되지 않는 사랑 애니메이션을 본 것인지 물어보게 했다. 니시카타는 그녀가 맞게 추측한 것을 놀라워하며 그녀가 어떻게 알았는지 묻기 전에 분필이 머리에 맞았다. 선생님은 그가 너무 시끄럽다고 말씀하셨다. 소이타도 건병자 아래 이태걸 카이시 소려. 그가 기침하는 것을 보고 괜찮냐고 물었고 그는 괜찮다고 확신시켰다. 그래서 그녀는 수업을 계속 진행했다. 한편 니시카타는 전날 밤 짝사랑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생각해낸 계획을 세우느라 바빴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다. 그녀가 그를 보았을 때 타케지의 심장이 뛰게 할 포즈를 취하는 것. 하지만 효과가 없었다. 타케지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의 존재하지 않는 매력 능력이 실패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녀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갑자기 그녀의 얼굴 특징에 매우 신경 쓰게 되었다. 그리고 느꼈다.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며 그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니시카타는 즉시 그 치매하는 생각들을 떨쳐내려고 했다. 타케지는 그의 얼굴이 빨개진 것을 보고 그가 열이 나는 것인지 물어봤고 그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이 여전히 붉었기 때문에 그녀는 계속 무슨 문제가 있으면 꼭 말해달라고 인시스티드. 니시카타는 괜찮다고 확신시켰고 심지어 감기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그녀의 친절이 모두 거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녀는 그가 괜찮다고 말해줘서 기쁘다고 하며 자신의 마음껏 놀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짜증을 유발하며 그렇게 했다. 며칠 후 학교가 끝난 후 미나는 친구들에게 간식 가게에 따라오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녀는 구운 고구마 맛 아이스바를 사기 위해서였다. 가게에 가까워지자 유카리는 걸음을 멈췄고 그녀의 친구들이 왜 그러냐고 묻자 유카리는 가게를 가리키며 니시카타와 타케지가 그곳에 있다고 말했다. 유카리는 타케지와 니시카타가 데이트 중이라 생각해 다른 곳으로 가자고 제안하려 했지만 미나는 사나이의 팔을 잡고 가게를 향해 달려갔다. 미나가 아이스바를 사고 친구들이 타케지와 니시카타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유카리는 그들이 서로를 갖게 되어 운이 좋다고 말했다. 그녀의 친구들이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자 그녀는 타케지와 니시카타가 사귀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그들은 그녀를 믿지 않았다. 그녀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녀는 의심하지 않는 두 사람을 따라가자고 제안했지만 그들 중 아무도 군사 부트캠프의 스텔스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케지에게는 거의 바로 그들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니시카타에게 다른 길로 가자고 제안했고 그때 소녀들이 그들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 발견했다. 마치 아바타처럼 니시카타와 다케치도 사라졌다. 유카리는 그들이 따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는지 궁금해했지만 미나가 불평을 시작하자 그녀는 돌아가기로 했다.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니시카타와 다케치는 덤불에 가려진 기둥 옆에 숨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다. 다케치가 주변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들은 숨은 곳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길을 계속했다. 일주일 후 니시카타의 친구들은 그가 공부에 지쳐 놀러 가지 않겠다고 해서 도서관에 그를 두고 갔다. 니시카타는 질투를 느꼈지만 자신이 3명의 바보들과 같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 생각을 접어두고 계속 공부했다. 그때 다케치가 갑자기 나타나 그와 함께 앉아도 되는지 물었다. 그녀가 앉은 후 그는 왜 친구들과 놀러 가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그는 시험에 떨어지면 부모님이 비디오 게임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그녀가 자신의 공부에 방해가 될 뭔가를 하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당황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방해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가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를 놀리는 것이 재미있다고 말했다. 몇 분 후 그는 그녀가 읽고 있는 책이 교과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왜 공부를 하지 않냐고 물었다. 그녀는 오늘은 이미 공부를 했다고 말하며 매일 2시간씩 공부하는 것을 항상 신경 쓴다고 했다. 그는 그것이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교활한 소녀가 자신을 위해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고 그것이 그를 걱정하게 만들었다. 타케치가 깨달았을 때 그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그녀에게 푹 빠져서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물어보았다. 그 말에 그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돌렸다. 자신의 행동이 그를 인증된 심플처럼 보이게 만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를 가로막고 그가 풀고 있던 방정식을 잘못 풀었다고 지적했다. 그가 어디서 잘못했는지 알아보려고 할 때 그녀는 의자를 그에게 더 가까이 옮기고 설명해 주었다. 니시카타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제자에게 튜터링을 받고 있어 기뻤지만 그녀가 왜 그를 도와주고 있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타케치가 그의 지능지수가 -1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돕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니시카타는 타케지에게 수업해준 것에 감사하며 그녀 덕분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에게 그것이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그는 놀랐습니다. 마침내 시험날이 되었을 때 미나와 사나이는 유카리에게 영어 과목을 복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영어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유카리는 자신이 복습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카리가 90점 이상을 받으면 새 비디오 게임을 약속받았다. 미나는 비디오 게임이 유카리에게 시험 공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유카리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성가신 파리처럼 쫓아내고 공부하는 동안 그들의 불만을 무시했다. 그녀의 무정한 결정에 대한 불만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생님이 다음 시험지를 가져왔을 때 유카리의 자신감은 100에서 0으로 떨어졌다. 시험이 영어가 아니라 수학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선생님이 채점된 시험지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는 학생들에게 그것을 나누기 시작했고 다케지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의 수고를 칭찬했다. 반면 유카리는 타케치가 돌아온 후 예상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시카타의 이름이 불렸고 그는 평균 점수를 받은 것에 놀랐다. 그가 앉자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타케치를 탓하며 그녀의 과회로 자신을 오도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바보처럼 멍청해서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내적 비난 게임에 너무 빠져 있어서 타케치가 그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가 마침내 그녀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녀는 서로의 점수를 추측해보자고 제안했다. 타케치가 먼저 나서서 자신이 50점에서 59점 사이를 받았다고 추측했고 이는 그를 놀라게 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도록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는 56으로 정했고 거의 즉시 그 바보는 일어나서 대본을 보여주며 그녀가 정답을 맞히지 못했다고 자랑했다. 다음 순간
그는 분필에 맞아 머리를 맞았고 선생님은 그에게 오래전에 그의 두뇌가 고장났다는 증거를 더 이상 보여주지 말라고 말했다. 부끄러워서 그는 다시 앉았고 타케치가 그의 점수가 무엇인지 맞춰보라고 했다. 그가 2점 차이로 틀리면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선생님이 그녀를 칭찬했으므로 이시카타는 그녀의 점수가 90 이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그 잘못된 게임에서 숫자를 부르기로 결심하고 그녀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그가 먼저 전화한 번호는 90이었고 놀랍게도 테이크지는 충격을 받은 듯 보였어요. 하지만 그는 그녀가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결국 그는 97로 했고 그녀가 90이라고 적힌 대본을 보여줄 때 크게 실망했어요. 그 대본에는 90이라는 숫자가 똑같이 적혀 있었어요. 그 주말 이시카타는 서점에 가서 최신호의 연애 만화를 샀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이 쇼조 만화를 읽는 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재빨리 가방에 넣었어요. 그는 누구도 모르길 바랐기 때문에요. 아쉽게도 마치 스토리 신들이 그가 비밀을 지키지 못하게 하려고 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왜냐하면 그가 가게를 나서자마자 그는 테이크지를 만났어요. 그녀는 그에게 산책하러 나갔다고 말하고 가게에서 어떤 책을 샀냐고 물었어요. 그 말에 그가 놀라게 되었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산 게 아니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생각해보니 그녀가 그가 계산하는 모습을 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에게 축구 만화를 샀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하면 그녀를 헷갈리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타케치는 그 만화를 보여달라고 해서 그는 그녀에게 보여줄 수 없는 이유를 여러 가지 생각해냈어요. 그가 걸어가자 타케치는 따라오며 함께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걸으며 타케치는 그가 짝사랑 만화를 샀는지 물었어요. 그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시카타는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고 그녀는 그가 사는 걸 보았다고 인정했다. 그녀가 밖에서 서 있었던 동안 그로 하여금 그녀가 계속 그를 가지고 놀았음을 깨닫게 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비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학교 전체의 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타케치는 자신의 비밀을 영원히 묻어두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시카타는 그녀가 너무 쉽게 동의해서 의심스러웠다. 그가 더 편안하게 느끼고 그녀를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 자신의 비밀을 말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녀는 그의 귀에 가까이 다가가서 자신이 그를 좋아한다고 속삭였고 그로 하여금 얼굴이 점점 토마토처럼 붉어지며 겁에 질린 모습이었어요. 다케치는 그의 충격받은 표정을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만화에 대해 거짓말한 것에 대한 복수라고요. 다음 주에 다케지와 이시카타는 갑자기 비가 내려서 집에 가던 도중 신사에 피신했어요. 이시카타는 다케지의 셔츠가 흠뻑 젖어 속옷이 드러나는 걸 보고 재빨리 시선을 돌리며 그녀가 자신을 쳐다보지 않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그냥 시선을 돌리는 것만으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그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가서 보고 싶은 애니메이션에 대해. 다케지는 짝사랑 시리즈에 집착하는 그를 놀리며 그는 맹세했어요. 그것은 집착이 아니었고 그녀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녀는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 상관없다고 말했고 그는 그녀에게 동의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체육복을 꺼내려고 했고 젖은 옷에서 갈아입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체육복이 약간 젖어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시카타에게 그의 체육복을 요청했고 그녀가 갈아입는 동안 그는 자신의 다른 성격인 톰 더 피퍼로 변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가 끝내자 그녀는 그와 내기를 했다. 마을 시계가 5시에 치면 비가 그칠 것이라고. 이시카타는 비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녀는 만약 그랬다면 그는 그녀가 원하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동의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길고양이 한 마리가 다가왔고 타케치는 그것을 만지려 했을 때 이시카타는 긁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 순간 고양이는 몸을 흔들어 물기를 털어냈고 이시카타는 젖은 셔츠를 입게 되었다. 타케치는 그녀에게 체육복을 건넸고 그가 입기 전에 이상하게 냄새를 맡았다. 아마도 그는 그녀의 냄새를 기억에 새기고 싶었던 것 같다. 그가 그날 밤 좋아하는 양말을 꺼낼 때를 위해서. 결국 타케치가 말한 대로 비가 그쳤고 내기에서 그가 그녀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해야 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에게 어디론가 가자고 했다. 며칠 후 그들이 집으로 걸어가면서 이시카타는 즐거웠던 모든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여름 방학 동안 하려고 했던 것. 어느 순간 그들은 나카이와 그의 여자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시카타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다케치는 그가 조용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물었다. 탄덤 라이딩을 한번 해볼래?
라고 하자 그는 즉시 거절했다. 그 이유는 이세카이 엠버저 트럭에 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모험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다케치는 그들이 주요 도로 근처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그의 이유는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여전히 거부했으므로 그녀는 그녀와 자전거를 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인지 물었다. 그녀는 그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사람이었다. 이시카타는 그녀에게 그가 결코 맞추지 못할 한 가지는 그녀의 큰 이마라고 확신시켰고 그녀가 그리 대단하지 않으니 자기 자신을 치켜 세우지 말라고 했다. 다케치는 그냥 미소를 지으며 그들이 빈 땅으로 가서 이 인용 자전거를 타보자고 제안했다. 거기에 도착했을 때 다케치는 그에게 실패하면 그녀에게 주스를 사야 한다고 거래를 제안했다. 그녀가 페달을 제대로 밟지 못한다고 탓하자 타케지는 마지막으로 남자와 텐덤으로 타던 때는 일이 순조로웠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그는 약간 질투심이 생겼고 이전에 그녀와 함께 타던 사람보다 더 열심히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자신이 더 낫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였다. 그가 페달을 밟으며 타케치는 그녀가 말하던 그 사람은 아버지라고 말했다. 갑자기 이시카타는 자전거의 제어를 잃었다. 내기를 지게 되어 그녀에게 주스 한 캔을 사줬고 자신이 같이 하려고 했을 때 자신이 돈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타케치가 왜 자신도 하나 사지 않았냐고 묻자 그는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난한 교회 쥐보다 낫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다. 태지가 그에게 캔을 주려고 했지만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열기를 견디기로 선택했습니다. 행운인지 태지는 테레사 엄마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땀을 흘리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다른 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스를 마신 후 태지는 매일 오후 12시까지 연습하러 빈 공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고 이시카타도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다음 날 아침에는 비가 내렸고 모두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비가 그쳤고 태지와 이시카타는 약속한 대로 빈 공터에서 만났습니다. 웅덩이로 가득 찼기 때문에 다케치가 다른 곳에 가자고 제안했다. 웅덩이에서 탈 수 없으니 놀러 가자고 했다. 이시카타가 동의하자 다케치는 그를 오래된 버려진 터널로 데리고 갔고 용기를 시험해보자고 했다. 그녀는 터널에 뭔가가 살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터널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 사라진다고 했다. 이시카타는 눈에 띄게 겁을 먹었지만 윈피키드의 일기 최신판에 등장하고 싶지 않았기에 다케지에게 겁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케지는 벽에 붙어있는 종이 부적을 가리켰고 그것은 터널에 악한 것이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터널 어딘가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이시카타를 비명을 지르게 했고 다케지는 그를 놀렸다. 그녀는 빈통을 가리키며 그에게 안에 뭔가 숨어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했다. 이시카타는 거부하려 했지만 그녀가 그를 비겁한 커워드라고 부르자 그는 더 이상 반론하지 않고 통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가 그렇게 하자마자 타케치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자 그가 두려움에 움찔하자 그녀는 웃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가 그녀를 꾸짖으려고 돌아섰을 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찾아내야 했고 그것이 그가 느끼던 두려움을 더 키웠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지만 테이크지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녀가 영영에게 잡혀갔다고 무서워했다. 순간 누군가 그의 어깨를 톡 치자 돌아봤고 그는 테이크지와 마주쳤다. 그로 인해 비명을 질렀다. 테이크지는 왜 무서워하는지 물었지만 그는 그녀에게 아니라고 했다. 그냥 자신의 음력을 시험해보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터널을 빠져나가기 전에 테이크지는 벽에 난 구멍을 가리켰다. 이시카타가 그녀가 바보짓을 하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녀에게 장난을 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구멍 안에 손을 넣고 도움을 요청하며 무언가가 잡아당기고 있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타케치가 즉시 도와주지 않자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비명을 질렀다. 며칠 후 이시카타는 장을 보러 가는 길에 타케치를 닮은 누군가를 발견했다. 그녀가 맞는지 확인한 후 그는 그녀를 따라가기 시작했고 그녀에게 사용할 무언가를 찾길 희망했다. 타케치가 모퉁이를 돌 때 그녀가 그를 힐끗 쳐다보았고 그는 그녀가 자신이 따라오고 있는 것을 눈치챘는지 궁금해졌다. 하지만 그녀의 모자 끝이 벽 옆으로 살짝 보이자 그는 그녀가 자신을 놀래키려고 하는 줄 알고 맞서기로 했어요. 놀랍게도 그는 그녀가 벽에 배치한 함정용 모자만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어디에 있을까 궁금해하던 찰나 다케치니가 덤불 속에서 뛰쳐나와 그를 놀래켰어요. 그녀는 어디로 가냐고 묻고
그는 식료품 쇼핑하러 간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함께 가자고 제안했어요. 그녀가 모자를 집으려고 돌자 날아다니는 벌레에 놀라 거의 넘어질 뻔했어요. 이시카타는 슈퍼맨처럼 하려고 했지만 결국 대신 넘어지면서 무릎을 긁혔다. 타케치가 공원에 가서 씻자고 제안했고 그 후에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손수건을 건네주며 감아주었다. 그 후 그들은 물놀이를 시작했고 타케치가 재미있다고 해서 서로 물을 튀겼다. 그 주말 이시카타는 최신호의 짝사랑을 사기 위해 쇼핑몰에 갔다. 가게에서 나와서 그는 자신의 존재를 괴롭히는 타케지와 마주쳤다. 그녀가 자신이 산책에 대해 물어볼 것을 알고 그는 빠르게 그녀가 쇼핑몰에 왜 왔는지 물었고 그녀는 수영복을 사러 왔다고 말했다. 그녀의 말에 이시카타는 말문이 막혔고 그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좀비였던 그가 그녀가 어떤 수영복을 좋아하는지 묻자 깜짝 놀랐다. 그 질문에 당황했지만 금방 회복해 수영복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타케치가 그를 놀리자 그는 떠나려고 했지만 그가 방금 산 짝사랑 만화 세호를 빌릴 수 있냐고 묻자 발걸음을 멈췄다. 이시카타는 충격을 받으며 타케치가 마녀이거나 정부 스파이일 거라고 다짐했다. 그녀의 요청에 당황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애쓰며 이시카타는 그녀가 자신이 구입한 만화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가 무엇을 샀냐고 묻자 그는 로봇에 관한 만화라고 대답했다. 좀비들에 대해 말하면서 그녀가 너무 많은 질문을 하지 않도록 막으려 했어요. 그러나 타케지 씨는 아직도 그가 고백하지 못한 사랑 만화를 샀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녀가 물러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만약 그녀가 만화를 맞출 수 있다면 그녀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동의했어요. 이시카타 씨는 정신적으로 영유아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틀렸다고 행동하면 타케지 씨가 도전에서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전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죠. 예상대로 타케지 씨는 그의 값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고 그녀의 첫 선택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만화를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타케지 씨는 그녀가 맞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기뻐서 환호성을 질렀지만 그것만으로 이시카타는 자신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멍청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황한 그는 떠나려고 했지만 그녀가 멈췄다. 그를 잡아당기며 아까 했던 약속을 상기시켰다. 이시카타는 그녀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물었고 그녀는 수영복을 사러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상점에서 이시카타는 매우 불편하고 창피해서 수영복을 쳐다보는 것도 거부했고 그의 교양 있는 마음은 기쁨에 노래하고 있었다. 다케지타는 그에게 오바이트처럼 굴지 말라고 말하며 그녀가 하나 고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그녀가 보여준 첫 번째 수영복은 투피스였고 이시카타는 그것이 어울린다고 말했다. 잘 보지도 않고 기분 좋게 타케지는 수영복을 입어보기 위해 드레싱룸으로 들어갔고 이시카타는 그녀가 옷을 벗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려 애썼다. 그는 자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만 했다. 다음 순간 타케치가 수영복을 입고 나와서 이시카타에게 그녀가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처럼 보이는지 물었다. 이시카타는 얼굴이 붉어지며 그녀에게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다른 수영복을 입기로 했다. 그가 불평하려 하자 그녀는 그가 좋다고 할 때까지 계속 수영복을 입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시카타는 그녀가 왜 그렇게 치지한 말을 하길 원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가 생각하고 있을 때 그녀가 고개를 내밀며 다른 수영복을 건네달라고 요청했다. 그가 하나를 집어들자 그의 방황하는 마음은 타케치가 옷을 입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수영복을 건네주자마자 그는 답을 얻었다. 커튼이 내려오고 타케지의 몸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지만 그녀가 완전히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그는 하늘에 감사했다. 타케지는 다시 커튼을 닫았고 이시카타는 그녀가 그의 마음을 가지고 놀았다는 것에 짜증이 났다. 그가 동창들을 만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동안 그는 매장 반대편에서 나카이와 마노를 발견했다. 잠시 후 다케치가는 이시카타의 의견을 묻기 위해 커튼을 열었지만 그녀는 대신 마노와 나카이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마노는 신나서 그녀에게 말했지만 나카이는 좀 부끄러워서 마노가 불평하자 약간 돌아서 있었다. 커플이 대화하는 동안 다케치가는 이시카타의 플립플롭이 다른 탈의실 앞에 놓인 것을 보고 마노가 그가 보고 있던 것을 본 순간 그녀는 떠나자고 주장했다. 그들이 떠나자마자 타케지는 이시카타의 화장실 커튼을 젖히고 그에게 상황이 안전하다고 알렸다. 그가 나갔을 때
그녀는 그에게 좋아하는 수영복을 고르라고 했다. 그래야 떠날 수 있다고. 그녀는 그가 부끄러워서 아무도 몰래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가 몰래 가게에서 보는 것이 타락한 하층민으로 비칠까 봐서였다. 이시카타는 부인했지만 타케치는 그것이 거짓임을 알았기에 무시하고 그에게 여러 수영복을 보여주며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물었다. 예상대로 그는 그녀가 보여준 모든 수영복에 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마치 미리 녹음된 것처럼 행동하며 메시지를 받고 그녀는 그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녀가 수영복을 모두 보여준 후 그녀는 그에게 함께 수영할래? 라고 물었고 그는 생각 없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가 자신이 한 말을 깨달았을 때 그는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타케치는 그에게 그것이 데이트라고 말했다. 며칠 후 타케지와 이시카타가 함께 연습을 마친 후 타케치가 도서관에 가서 숙제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시카타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그녀가 자신의 숙제를 복사하게 해준다고 하자 그는 동의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집에 가서 도서관에 가기 전에 책을 가져오라고 했다. 타케치는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대신 자신의 집에서 공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기에 도착하자 타케치는 그의 침대를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책상이 하나뿐이고 접이식 테이블이 없었다. 거의 즉시 더러운 마음을 가진 양말 애호가는 그녀가 토끼 구멍 찾기를 하고 싶어 한다고 추측했다. 다행히도 타케치는 그 모욕적인 바보에게 이불을 치우면 침대를 테이블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그는 그녀가 약속을 지키고 자신의 과제를 복사하게 해줄 것인지 물었고 그녀는 그렇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녀에게 켄지 교과서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이시카타는 그녀를 무정한 마녀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녀는 그냥 웃었다. 그들이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동시에 지우개를 잡으려 했다. 그들의 손이 닿는 순간 이시카타는 한편의 짝사랑 시리즈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 그 장면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열정적으로 끝났다. 그는 자신과 타케치가 그런 일이 생길까봐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지우개를 잡으려 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상황을 진정시켰다. 부끄러워한 그는 날씨가 너무 덥다며 그녀에게 음료를 사러 급히 나갔다. 나중에 숙제를 끝낸 후 타케치는 그녀를 초대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떠났다. 새 학기가 시작되기 며칠 전 니시카타와 타케치는 빈터에서 함께 자전거 타기를 연습하고 있었다. 시작하기 전에 니시카타는 타케지에게 단단히 붙잡으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그녀는 살짝 그의 팔을 감쌌다. 그가 페달을 밟기 시작하자 그는 처음으로 타케지가 그를 붙잡으려 했던 때를 기억했다. 그 움직임은 너무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것이어서 그는 놀라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는 자신을 간지럽힌 타케지를 꾸짖었고 그녀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며 그가 간지러운 갈비뼈가 있다고 지적했다. 니시카타는 이 상황을 넘기려고 하며 그녀에게 자신을 잡는 방식을 바꾸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시도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배를 잡지 말라고 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어깨를 잡으라고 했지만 그녀는 그가 얼굴이 빨개진 것을 보고 자존심이 상해 있는지 물었다. 피노키오, 니시카타는 날씨가 더워서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것이 더 힘들다고 말했다. 타케치는 그때 자전거에서 내려 그가 원하는 방식으로 잡는 법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를 간지럽히거나 과열시키지 않고 그 위에 올라탔다. 니시카타는 자전거 뒤에 올라타고 그녀가 앞에 앉아 있을 때 그녀의 어깨를 수줍게 붙잡았다. 그들의 자세가 좀 어색했기 때문이다. 현재 그는 더 자신감이 생겨 전문가처럼 자전거를 탔다. 그러다가 타케치가 그들이 2인승 자전거 타기를 마스터했으니 다시 만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충돌하지 않기 위해 멈춰야 했고 타케치가 물었다. 그녀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 아쉬운지. 니시카타는 아쉬웠다고 인정했고 그녀에게 물었을 때 그녀도 같은 기분이라고 했다. 그녀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는데 그로 인해 그는 슬펐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그를 놀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연습이 끝났을 때 그녀는 그들이 도서관에서 만나 과제를 완성하자고 제안했다. 며칠 후 학교가 다시 시작되었고 니시카타는 학교로 가는 길에 강한 태풍 바람이 불었다. 해리포터 영화를 너무 많이 봤던 그는 바보처럼 거리에 서서 팔을 벌리고 바람을 만들고 조종하는 척했다. 그 다음 순간 그는 타케치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고 미친 카쿠처럼 보일 것 같았다. 팔을 올린 채 서 있었으므로 그는 팔을 내렸다.
11:0시간 42분 8초, 600:0시간 42분 12초, 000 그녀가 가까이 오자 그는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지가 몇 초 전에 목격한 장면을 재현하며 그를 놀렸다. 를 바보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녀가 끝내고 나서 그녀에게서 다른 점을 느꼈는지 물었다. 그는 그녀가 자전거와 함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캐지는 그에게 그녀가 자전거를 타지 않은 이유를 확히 맞추면 그의 마법 실패에 대해 아무도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시카타는 태풍 동안 자전거를 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만 그는 다른 이유도 고려했다. 생각한 후 그는 바람이 무강해서 그녀가 스커트를 입고 자전거를 탈 수 없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그가 그녀에게 말했을 때 그녀는 그가 생각한 첫 번째 선택이 정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진짜 놀란 표정을 지었고 그게 그리 명백한 것 같지 않았다. 며칠 후 그들의 반은 마라톤 준비를 했고 키무라는 니시카타가 얼마나 열정적인지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는 이유를 물었다. 니시카타가 대답하기도 전에 타케치가 다가와서 니시카타에게 그녀와 경주를 하고 싶은지 확실한지 물었다. 그는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가 떠난 후 키무라는 그가 타케지와 사귀고 있는지 물었고 니시카타는 터무니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화를 내며 떠났다. 경주가 시작되었을 때 니시카타는 특정한 페이스를 유지하며 마음을 맑게 하고 이기는 데 집중했다. 그는 확신했어요. 그는 이길이라고. 그는 며칠 동안 훈련했고 더구나 날씨가 나빠도 쉬지 않았거든요. 그의 얼굴에 떠있는 미소는 그린치의 그것과 견줄 만큼이나 컸습니다. 그리고 타케치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녀의 비난을 피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더 느리게 달리는 이유는 그에게 출발점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했을 때 그 바보 같은 남자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타케치는 그가 어깨를 만질 수 있다면 그녀는 그가 이겼다고 인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니시카타는 사람들이 그에게 나쁜 생각을 하지 않기를 원해서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녀에게 만약 그녀가 그에게 50m 앞서 갈 수 있다면 그녀가 이길 거라고 그는 그녀가 지치고 결국 경주를 포기할 거라고 희망했기 때문이었고 그렇게 되면 그가 기본적으로 승자가 될 수 있었어. 그녀가 동의했을 때 그는 매우 기뻤어. 하지만 모든 것이 변한 것은 그가 소녀들이 경로의 특정 지점에 도달하면 돌아선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였어. 학교가 끝난 후 타케지와 니시카타가 집으로 걸어가면서 타케치가 그의 옆구리를 쳐서 그가 움찔하게 만들고 그녀는 그를 보고 웃었어. 그래서 그는 먼저 웃는 사람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그녀는 동의했어. 니시카타는 자신이 유리하다고 확신했다. 왜냐하면 타케치가 그녀의 자전거를 두 손으로 밀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간지럽히는 건 소용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간지럽지 않다고 말하며 믿지 않으면 간지럽혀 보라고 했다. 갑자기 그녀가 그를 간지럽혔고 그는 웃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가는 동안 그는 그녀를 간지럽힐지 결정하기가 힘들었다. 타케치가 그의 망설임을 눈치채자 그녀는 그가 하지 않으면 그녀가 다시 그를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웃긴 표정을 지었고 그는 웃다가 배를 움켜잡았다. 이로 인해 그녀는 내기에서 이겼다고 말했고 그녀가 패자로서 부탁한 대로 그에게 그녀를 찌르라고 했습니다. 니시카타는 망설였지만 그녀는 모두 괜찮다고 확신시켰고 그가 찌르자 그는 그녀가 말한 것이 사실임을 알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고 타케치는 그녀의 갈비뼈는 간지럽지 않지만 겨드랑이는 간지럽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니시카타는 그녀가 놀리고 있다고 확신했는데 그는 절대로 겨드랑이를 만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니시카타는 새 아이폰 모조품을 구했고 다음날 학교에서 자랑하려고 매우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도착한 그는 친구들의 이메일을 모았고 타케지가 전화를 보고 싶다고 하자 그 전화기를 그녀에게 넘겼다. 그는 전화를 다시 받아줄 때 그녀가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묻지 않았을 때 실망했다. 그의 기분은 그날 나머지 시간 동안 그대로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왜 그녀가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묻지 않았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는 매우 불편해했고 그녀를 놀리려면 그녀의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천천히 머리를 굴리는 공주님은 자신이 처음부터 그녀에게 이메일 주소를 물어봤다면 모든 곤란을 피할 수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결국 느릿느릿한 공주님이 처음부터 그녀에게 이메일 주소를 물어봤다면 모든 곤란을 피할 수 있었음을 깨달았다. 결국 천천히 머리를 굴리는 공주님은 자신이 처음부터 그녀에게 이메일 주소를 물어봤다면 모든 곤란을 피할 수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결국 모든 곤란을 피할 수 있었음을 깨달았다. 절박하고 무기력한 패배자로 보이고 싶지 않았던 니시카타는 그녀에게 이메일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마침내 물었을 때 타케치는 그가 집에서 그녀와 이야기할 핑계를 찾고 싶어 한다고 놀렸다. 그 후 그녀는 그와 이메일을 교환했다. 헤어지기 전에 그녀는 다음 주에 청소 업무에 함께 할 건지 물었고 그는 동의했다. 다음 주에 니시카타는 약속대로 타케지와 함께 청소 업무에 참여했다. 그들이 칠판을 청소하는 동안 그녀는 그가 피곤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늦게까지 깨어 있었는지 물었다. 친구들과 채팅하다가 그는 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채팅에 중독된 기분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휴대폰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늘 늦게까지 채팅을 했고 니시카타는 그녀가 항상 채팅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람이 니시카타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니시카타는 계속해서 누군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니시카타가 친구들과 밤새 이야기하는 내용을 말하면 그녀도 그 내용을 알려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니시카타는 이 기회를 이용해 장난치기로 결정하고 그녀에게 채팅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그날 밤 쿠무라에게 보냈던 무서운 엽기 동영상. 타케지로부터 링크를 받은 후 그녀는 그것을 열고 그에게 보여주며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재미있냐고 물었다. 그녀의 전화에 나온 사진은 한 여자만 입은 속옷 차림이었고 니시카타는 즉시 자신이 보낸 게 아니라고 부인했다. 자신이 그런 교양 있는 음란마귀가 아니라고 맹세했다. 그런 사진들을 보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타케치는 그를 믿는다고 말하며 그가 장난치고 있다는 걸 깨닫게 했다. 그 후 타케치는 정확한 링크를 열었고 영상을 본 후 낮에 봤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지 않다고 말했다. 니시카타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에 불행했지만 그녀와 누가 대화하고 있는지 알아보려는 호기심이 실망감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는 그녀에게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타케치는 잠시 대답을 끌어내며 그가 다른 반이 남학생이라고 믿게 만들었다가 그녀가 사촌이라고 말하자 그 사실을 알렸다. 그날 밤 그의 일일 푸시업을 마친 후 그는 더 무서운 영상을 타케지에게 보내기로 결심했지만 그가 그렇게 하기 전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자 그녀는 그가 무서운 영상을 보내려고 하는지 물었다. 그는 그녀가 맞았다고 느끼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부인했다. 타케지는 그에게 이제 곧 잠자러 간다고 말하며 그와 대화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전화가 그녀의 심장을 조금 뛰게 했어요. 좀 더 오래 이야기한 후에 타케지는 그에게 작별 인사를 했지만 전화를 끊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냐고 물었죠. 그녀는 자신이 먼저 전화했기 때문에 전화를 끊는 건 그의 의무라고 말했어요. 니시카타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 다 2초 후에 끊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결국 아무도 끊지 않았어요. 타케지는 니시카타를 놀리며 그가 끊기 싫어하는 이유는 그녀의 목소리 듣는 것을 좋아해서라고 했어요. 그가 부끄러워하는 걸 확신하자 그녀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니시카타는 인근 울타리 위에서 싸우고 있는 2마리 길고양이를 발견하고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달려갔다. 하지만 너무 느려서 벽 사진만 찍고 말았다. 그래서 타케치는 그에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야생 사진작가가 되겠다는 꿈은 꾸지 말라고 말했다. 그녀가 왜 갑자기 사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냐고 묻자 그는 친구들과 누가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스튬을 입은 기무라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들 중 누구도 그를 이길 수 없었다고 말했다. 타케치는 그에게 재미있는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고 그는 그녀에게 그녀의 유명한 웃긴 표정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애원했다. 타케치는 그가 자신이 시키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하면 그때만 허락하겠다고 대답했다. 니시카타는 그들이 걸어가면서 그 미친 여자에게 무슨 생각이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었다. 갑자기 그녀가 멈추었고 그가 그녀를 바라보았을 때 그녀는 웃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표정에 그는 몇 초 만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가 다시 걸음을 옮기자 그녀는 그가 사진을 찍을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또 다른 웃긴 표정을 지어달라고 요청했다. 타케치는 거절했고
그는 죄책감을 자극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가 장난감 뱀으로 그를 놀래켜서 효과가 없었어. 그의 반응이 너무 웃겨서 그녀는 웃었고 그를 무서워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도록 사진을 찍었다고 말했어. 니시카타는 그녀에게 사진을 삭제하라고 인시스트했지만 타케치는 거부하고 사진을 보며 웃기 시작했어. 그녀가 이렇게 걱정 없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자 그는 그녀의 사진을 찍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타케치가 제대로 포즈를 취해서 사진이 잘 나왔어. 패배한 니시카타는 그녀가 자신의 사진을 삭제하면 사진을 삭제하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거부하고 그가 사진을 보관할 수 있다고 말했어. 그녀가 집 쪽으로 걸어가다가 돌아서서 그에게 말했어. 그 사진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민망했거든요. 니시키타는 마지막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장래의 협박용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몇 주 후 니시키타는 생각에 잠겨서 실수로 기둥에 부딪혔고 처음엔 기둥인 줄 몰라서 사과했어요. 바로 그때 타케치가 자전거를 타고 옆에 멈췄고 그가 민망한 순간을 목격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학교 가는 길에 타케치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던 척했어요. 하지만 학교까지 태워줄까 물어봤어요. 니시키타는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싫다고 했어요. 하지만 타케치는 그가 부끄러워하는 척하는 걸 놀렸어요. 계속 걸어가면서 그녀는 그의 키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고 교복이 처음 입었을 때보다 더 잘 맞는 것 같다고 했어요. 니시카타는 소매를 보며 그녀가 맞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성장 급증에 대해 타케치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이 말에 타케치는 그녀를 괴롭히는 거라고 했고 그는 급히 설명했어요. 그가 그녀의 미성숙한 음모를 언급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타케치는 그녀가 그녀의 키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의 더럽혀진 머릿속 정리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타케치는 그가 찾는 유일한 방법이 그녀가 키가 자랐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들이 체크해야 했다. 학교로 가는 대신 그들은 신사에 들러 신발을 벗고 서로 등을 맞대고 섰다. 타케치는 그들의 정확한 키를 측정하려고 애쓰는 반면 니시카타는 그녀의 체온을 즐기느라 바빴다. 결국 그는 그녀가 하는 말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녀가 같은 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지만 그는 그녀를 믿지 않고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타케치는 그가 직접 확인해보라고 했고 비록 그가 확인했지만 그는 그녀가 발끝으로 서 있다고 비난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움직여 그 앞에 서게 되었고 그는 그가 직접 그녀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접근에 그는 당황했지만 차분함을 유지했다. 마침내 그는 측정을 했고 자신이 그녀보다 몇 인치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 타케치는 그녀가 이전에 발끝으로 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그녀를 더러운 거짓말쟁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자신이 더 작은 게 괜찮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적어도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있어서 기둥에 부딪히지 않기 때문이었다. 니시카타는 자신을 변호하려고 했지만 타케치는 그에게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잃어버린 강아지처럼 그녀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학교에 도착해 함께 수업으로 가는 길에 그들은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미나, 사나에, 유카리가 벽 뒤에서 그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 소녀들은 함께 온 게 이상하다고 느꼈고 유카리는 친구들에게 그들이 데이트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어요. 나중에 화장실에 있을 때 유카리는 계속 타케지와 니시카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나에가 그들이 서로에 대해 질투하는 거냐고 물었어요. 그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맹세하며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가까운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라고 했어요. 타케치가 수업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니시카타가 멍청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고 물었어요.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그녀가 발견하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가 집으로 걸어갈 때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마음을 읽는 듯 타케치는 그와 함께 걸어가고 싶냐고 물었다. 그 질문에 꽤 놀란 그는 주저했다. 그녀는 그에게 천천히 생각하라고 말하며 수업이 끝날 때까지 대답을 해도 된다고 했다. 조금 후 니시카타는 교실을 나서다가 타케오와 키무라에게 멈춰 세워졌다. 그들은 방과 후에 게임을 하자고 했다. 니시카타는 이미 계획이 있다고 말하며 갈 수 없다고 했다. 타케오는 그 계획이 여자친구와의 것인지 물었다. 그 질문은 그에게 놀라웠고 더욱더 다른 것은 타케오가 타케치를 그의 여자친구라고 말했을 때였다. 그가 친구들에게 그들이 틀렸다고 말하기도 전에 마나가 뒤에서 그에게 말했는데 타케치가 니시카타와 사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했다. 그녀가 떠난 후
타케오와 키무라는 니시카타에게 왜 타카지와 함께 집에 가는지 물었고, 그는 그녀가 그렇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녀가 왜 그처럼 못생긴 NPC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지 물었고, 그가 대답할 방법을 몰라서 그는 조용히 있었다. 학교가 끝났을 때 타케지는 그들의 반 친구들이 그녀가 그를 호플리슬리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록 그가 로드 파콰드와 닮았지만 이유는 그녀가 항상 그에게 뭔가 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녀가 절실한 호걸처럼 보여서 반 친구들은 그녀를 보고 어색해했어요. 그는 수줍게 그녀에게 함께 걸어가자고 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그들은 편의점에 들러 주스를 사려고 했어요. 하지만 좋은 맛은 모두 다 팔렸어요. 그래도 니시카타는 하나 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시고 나서 다시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들이 계속 걸어가던 중에 그는 타케지에게 차라리 역겨운 주스를 마실래냐 아니면 열이 나는 맛있는 주스를 마실래냐고 물었어요. 그는 그녀가 전자를 선택하길 바라며 이 질문을 했어요. 그가 그녀에게 끔찍한 주스를 마시게 하던 방식. 그의 놀라움에 테이크지는 맛있는 주스를 선택하며 그가 방문하기만 하면 열은 신경 쓰지 않다고 말했다. 아직 포기하지 않고 그는 매달 용돈을 받지 않거나 그를 다시는 놀리지 않겠다고 선택하라고 물었다. 테이크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까지 용돈 없이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를 놀리는 것이 자신의 삶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러고 나서 그가 그녀가 영원히 사라지기를 원할지 아니면 계속 놀리기를 원할지를 물었다. 니시카타는 그녀가 친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녀의 놀림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사라지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두 번째 선택을 했다고 말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떠나면 그리울 테니까.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질문은 그가 평생 모든 시험에서 0점을 받는 것과 그녀에게 키스하는 것 중에서 선택하라는 것이었다. 키스라는 말이 나오자 그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여자에게 키스하는 것이 두려워서 첫 번째 선택을 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결국 그는 키스하는 옵션을 선택했고 그녀가 그의 방향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키스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당황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지 누가 더 키가 큰지 확인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놀리지 말라고 말했다. 며칠 후 니시카타는 고양이를 쓰다듬지 못해 실망한 표정을 지은 니시카타를 거리에서 만났다. 걷다가 그는 그녀가 자신이 고양이를 쓰다듬는 걸 보지 못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녀가 이웃의 고양이를 발견하고 가리키자 그의 머리는 얼마나 빠르게 돌아갔는지 거의 떨어질 뻔했다. 그녀가 고양이를 쓰다듬기 시작하자 그는 질투를 느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고양이를 쓰다듬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그는 니시카타에게 차례를 얻고 싶다고 물어볼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가 물어보았을 때도 그는 그녀에게 차례를 얻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녀가 물어보았을 때도 그는 그녀에게 차례를 얻고 고양이, 그는 그녀에게 그것이 남자답지 않은 행동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가 그냥 긁히는 게 무서운 것인지 물었어요. 그 질문을 기회로 삼아 그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자신이 겁이 아니란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고양이를 만져보라고. 하지만 그녀는 그가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고 그가 겁이 없다고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의 놀란 표정을 보고 그녀는 웃었지만 그녀는 그에게 고양이를 만질지 물어봐줬어요. 그가 결국 하고 싶다고 인정하자 그녀는 이미 고양이가 도망갔다고 말했고 다음에 고양이를 볼 때 행운을 빌어줬어요. 나중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짝을 지어줬어요. 그들을 데리고 와서 서로의 초상화를 그리게 시켰다. 다케지와 이시카타가 짝이 되었고 이시카타는 다빈치 다음이 되리라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불평했다. 그는 다케지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그녀가 웃기 시작하자 자신이 없어졌다. 하지만 수업 전에 거울로 자신을 확인한 것을 기억하며 그녀가 평소처럼 자신을 놀리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래도 자신의 얼굴이 너무 못생겨서 아이들이 볼 때마다 울기 때문에 약간 자위식을 느꼈다. 자신을 기분 좋게 하려고 자기가 더 못생기게 그리기로 결심했다. 미나가 유카리에 대해 자신을 그린 그림이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이라고 말하는 걸 엿들었을 때 타케지가 불평하면 같은 말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작업을 마쳤을 때 그는 초상화를 타케지에게 보여주었다. 비록 그가 그녀를 공격, 타이탄 에렌의 저렴한 모조품처럼 그렸지만 타케지는 그에게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웃긴 표정을 지으며 그렇게 그리려면 더 가까이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카타는 그림을 다시 가져가서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며 수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너무 자세히 들여다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기 때문에. 갑자기 다케지의 모습이 너무 예뻐 보여서요. 그 주문은 곧 깨졌어요. 다케지가 그린 초상화를 보여줬을 때 그는 그녀가 그의 대부분의 특징을 잘 포착한 것을 보고 매우 놀랐어요. 그리고 그녀가 볼에 빨간색을 더해서 얼굴이 붉어진 것을 나타냈을 때 그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불평했어요. 그 다음 날 다케지와 몇몇 다른 그부들이 모여 한 소녀 주변에서 타로 카드 읽기를 하며 운세를 봤어요. 다케지가 마시카타가 교실을 지나가는 걸 보고 그녀는 달려가서 가위바위보를 하자고 했어요. 이시카타는 그녀가 나쁜 짓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다고 맹세했고 그가 이기면 청소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으니 그는 그녀와 함께 하기로 했다. 놀랍게도 그는 이겼고 그로 인해 그는 구름 위에 있는 것처럼 기분이 좋았다. 그것은 그가 타케지를 이긴 첫 번째 경험이었다. 그가 이겼으니 그녀는 청소를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지켰고 청소를 하면서 그녀는 그가 운세를 믿는지 물었다. 그는 믿지 않는다고 했지만 왜 그녀가 그렇게 묻는지 궁금해했다. 그녀는 사랑 운세를 봤다고 말했다. 그녀는 운세가 현재의 짝사랑과 잘 될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고 그는 그녀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랐다. 그녀가 그에게 짝사랑이 있냐고 물었을 때 그는 부인했지만 그녀는 자신도 그를 위해 라이브 리딩을 했고 운세가 자신의 것과 같았다고 말했다. 이것은 그를 당황하게 했고 그는 그녀에게 짝사랑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그녀와 가까이 있는 것이 그의 심장을 뛰게 했기 때문이다. 그는 주제를 바꾸고 그녀가 다른 리딩은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그녀는 이시카타에서 가위바위보 게임을 위한 그의 선택에 대해 물었다고 말했다. 그 후 그가 이겼으니 소위 운세가 틀렸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다케지가 그에게 그것이 정확했다고 말하며 그가 기분 좋게 느끼도록 일부러 졌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다음 날 니시카타는 발걸음이 가벼운 채로 학교에 왔고 그가 교실에 들어서자 그는 다케지를 기쁘게 인사했다. 그가 아침에 무지개를 먹은 것처럼 행동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전에 다케지는 그가 행복한 이유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별자리가 오늘은 행운이 따를 것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가 이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그녀를 괴롭힌 모든 것에 대해 보답할 때가 드디어 왔다는 생각에 굴하지 않았다. 하지만 학교가 끝날 때쯤 다케지는 그를 50번이나 괴롭혔고 그의 별자리 읽기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느꼈다. 다케지는 그에게 기운 내라고 말하며 아직 하루가 끝나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그 후 그녀는 그에게 함께 집에 가자고 했다. 니시카타는 그녀의 초대를 수락했어요. 왜냐하면 걱정했던 목표를 이루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에요. 학교를 떠나기 전에 두 소년이 니시카타에게 게임을 하러 오고 싶냐고 물었고 그는 아니라고 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다케지에게 왜 게임 초대를 거절했냐고 물었고 그는 그녀와 함께 걸어가고 싶어서라고 말했어요. 그의 정직함에 다케지는 놀라서 걷는 걸 멈췄고 그가 옆에 없다는 걸 알아차리자 깜짝 놀랐어요. 이유는 그가 말한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려고 했어요. 타케지는 그를 그냥 바라보았고 그 때문에 그는 부끄러움을 느껴서 그녀에게 자신이 한 말을 듣지 않은 척 해달라고 부탁했다. 타케지는 그가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그는 거부하고 도망쳤다. 타케지는 웃음을 지으며 그를 한동안 지켜보았다. 그 후 그녀는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갔다. 다음 날 쉬는 시간 동안 메나는 친구들에게 다가가 사나에에게 편지를 건넸다. 사나에는 봉투를 살펴보며 그게 사랑 편지인지 물었다. 그래서 메나는 그것이 자신이 쓴 것이기 때문에 사랑 편지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가 편지에 쓴 내용을 간단히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편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메나는 편지가 새로운 아이 메시지라고 주장하며 모두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편지 교환의 중요성을 이해시키려고 했지만 니시카타와 그의 친구들은 그들을 지켜보았다. 타케오는 편지에 대한 열광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무언가를 적는 것보다 소리내어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했다. 그는 사랑 편지도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말하며 편지 쓰는 것 자체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내는 그 남자가 하는 말을 엿들었고 그래서 그는 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이성을 주려고 했다. 수업이 재개되자
니시카타는 교과서를 펼쳤을 때 안에 편지가 있음을 발견하고 놀랐다. 타케치가 그의 놀란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을 때 그는 괜찮다고 답했다. 그의 마음은 타케오가 사랑 편지에 대해 언급했을 때로 돌아갔고 그는 자신에게 비밀스러운 펜이 있는지 궁금해졌다. 그러나 그는 타케치가 그 편지를 보냈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고려했다. 그녀가 그를 놀리기 위해서일 수도 있으니까. 그때 타케치가 그의 책에 편지를 남긴 사람이 자신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그녀는 학교 끝나고 그의 답변이 필요해서 편지를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그는 망설이다 편지를 열었다. 편지에서 그녀는 그와 함께 집에 걸어가고 싶다고 했고 그는 실망했지만 왜 그냥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다. 타케치는 그녀가 새로운 유행을 시도해보고 싶었다고 했지만 편지에 대한 그의 반응을 보고 싶었다고 인정했다. 니시카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수업 중인 것을 잊고 타케지에게 소리쳤고 그 결과 머리에 분필을 맞았다. 그날 밤 니시카타는 타케치를 처음 만났던 첫 데이트와 늦게 온 이유로 선생님에게 혼났던 일을 기억했다. 그는 처음에 발견한 손수건을 드랍하기 위해 교무실에 갔다가 수업 시간에 늦게 도착하게 되었다. 선생님은 그에게 절대 다시 늦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의 설명을 듣지 않았다. 자리에 앉은 후 다테지가 그와 대화하려 했지만 그는 분노에 잠겨 있어서 그녀를 문제의 원인으로 탓하는 것을 들었다. 그 다음 순간 그들은 입학식이 열리는 체육관으로 불려갔고 식사가 끝나고 모두 수업으로 돌아왔다. 니시카타는 다테지가 수업에 없음을 알아차렸고 돌아온 후 그녀가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그가 늦은 이유를 추측할 수 있다고 말했고 그 후에 그녀가 말하자 니시카타는 놀라서 일어섰다. 이것은 선생님의 주목을 끌었고 그가 꾸중을 들은 후 타케지에게 그녀가 어떻게 알았는지 물었다.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어 자신의 것임을 밝혔고 그것을 찾아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현재로 돌아와서 니시카타는 푸시업을 마쳤고 핸드스탠드를 시도하다가 넘어졌다. 넘어지면서 무릎에 통증이 느껴졌고 바지를 롤업하여 확인했을 때 부상당한 날짜를 기억해냈다. 즉시 그는 서랍으로 달려가 다케지의 손수건을 찾았다. 다음 날 학교에서 그는 다케지에게 손수건을 주려고 했지만 그녀는 알려주었다. 새로운 좌석 배치가 있을 것이라고. 니시카타는 놀라서 그녀가 기뻐하는지 물었고 다케지는 인정했다. 그들이 올해 끝까지 서로 옆에 앉기를 바랐다고. 잠시 후 그들은 투표를 했고 니시카타는 알게 됐다. 그의 새 앉은 자리는 다케지와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니시카타가 새 자리로 가자 그는 마노가 그의 옆자리임을 알게 됐지만 그녀는 매우 우울해 보였고 그를 보면 실망한 한숨을 내쉬었다. 니시카타는 자신의 고릴라 영감 얼굴이 그녀의 실망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물었어요. 마노는 그녀가 나카이 옆에 앉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가 너무 멀리 있어서 그녀를 슬프게 했어요. 그때 기무라가 큰 소리로 반 전체에게 물었어요. 누군가 자기와 자리를 바꾸어 앞자리에 앉아줄 사람 있냐고. 그 이유는 선생님이 바로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점심을 일찍 먹지 못할 것 같아서였어요. 이 말을 들은 선생님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만 자리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어요. 반면 니시키타는 타케지의 이전 고백을 생각했고 그 뒤에 그는 시력이 좋지 않다고 주장하며 키무라와 자리를 바꾸기로 결정했다. 안타깝게도 키무라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자신과 자리를 바꿔서 안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니시카타는 마노의 우울한 모임에 합류하게 되었다. 조금 후 그는 타케지의 목소리가 자신을 부르는 것을 듣고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고 놀랍게도 타케지가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그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녀는 마노가 나카이 옆에 앉고 싶어서 자리를 바꿨다고 말했다. 나카이는 시력이 나빠서 키무라와 자리를 바꾼 것이다. 타케지는 그때 니시카타에게 키무라와 자리를 바꾸려고 했냐고 물었고 그는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그가 얼굴이 붉어진 것을 지적했을 때 선생님이 교과서를 펴라고 요청했다. 그들이 그렇게 하자 타케지는 니시카타에게 하루 종일 그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물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의 손수건을 꺼내서 돌려주었다. 그는 그녀 옆에 다시 앉게 되어 기쁘다고 인정했고 그녀는 자신도 같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그날 밤 타케지는 손수건을 펼쳤고 침대에 누워있다가 메모가 떨어졌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열었다. 메모는 니시카타에게서 온 것이었고 그 안에는 고맙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메모를 읽은 후 타케지는 미소를 지으며 몸을 뒤집어 숨었다. 그녀의 얼굴이 베개에 파묻히며 공기 중에서 다리를 흔들고 있었고
마치 어떤 청춘 남자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준 첫사랑을 가진 청소년처럼 보였다. 그런 것 같았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야. 하지만 니시카타가 언젠가는 타케지에게 이길 거라고 생각해? 아니면 두 사람 사이에 로맨스가 더 생길까? 알고 싶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한 이런 요약을 좋아한다면 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